네, 24-3 점전화에 의한 포텐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이식 있죠? 전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0 되고 마이너스 기준점에서 R점까지 전기장 적분하면 되죠. DR은 왜 붙여준다? 예, 물리학자들이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경로가 직선이라 생각해도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입자를 가져올 때 꼭 직선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져도 상관없는 게 수학적인 건 이제 디테일 버전에서 결국 단위 벡터 내적했을 때 0이 되니까 dr만 남는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궁금하면 보시고 이 그림으로도 충분해요. 그림으로도. 그래서 전기장이 사실 전기장의 방향이 지름 방향입니다. 지름 방향이 무슨 말이냐면은 원점에 전하가 있을 때 원점에서 이렇게 있는 원점과 어떤 P 포인트를 잇는 그쪽 방향이 됩니다. 이쪽이든 이쪽이든. 예. 그러니까 이쪽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장이랑 DR 벡터를 이제 내적하게 되면은 호의 방향은 결국 지름이랑 수직한 방향이거든요. 호의 방향은. 그래서 임의의 경로도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으니까 더 잘게 쪼개면 좋거든요. 쪼갤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호의 길이로 이렇게 이동한 일은 이렇게 내적한 값은 다 0이 됩니다. 네, 다 0이 되고 결국 남는 거 뭐만 남는다? 이 조각들을 다 모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 마치 그냥 1차원에서 적분한 거랑 결과는 같게 된다.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우리는 뭐 이런 논리를 전개할 필요 없고요. 실제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풀면 된다? 전기장은 R에서의 전기장이 아니라 전위는 마이너스 기준점에서 여기선 기준점이 무한대네요. R 지점까지 전기장의 성분 R 성분 그리고 DR 하면은 완벽히 풀립니다. 이 상태에서 이런 경우 성분이 어떻게 돼요? ER이 이 값이죠. 그래서 성분을 넣고 이 마이너스는 이 앞에 있던 겁니다. 앞에 있던 애가 들어온 거고요. 그래서 적분을 하면 이게 나오더라. 네. 그리고 B입니다. B를 보면은 앞에 A랑 연관된 겁니다. A랑 양전하는 포지티브 일렉트릭 포텐셜 만든다 돼 있죠. 그래서 앞에서 뭐였냐면은 이게 어떻게 됐죠? K R분의 Q였습니다. 얘가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 Q가 만약에 양전하라면 뭐다? 그려볼까요? 무한대에서 0으로 잡기로 했죠. 그럼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뭐다고요? Q가 양전하, 중심에 양전하가 있을 때 만드는 전위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게 다 포지티브하죠, 값이. 다 0 위에 있잖아요. 네, 맞고. 그리고 만약에 음전하가 만드는 이제 전위는 어떻게 돼요? 네거티브한 값을 이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전하는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떻다고? Q가 음일 때. 네. 전위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네, C입니다. C는 문제가 뭐냐면요. 일단 입자 3개 i가 뭐 예를 들어 1, 2, 3가 있다고 가정을 일단 하는 거예요. 이 모양은 입자는 이미 여기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 입자들이 만드는 P점에서의 전기 포텐셜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은 당연히 각각 입자에 Q1, Q2, Q3가 각각 있을 것이고 거리는 어떻게 되냐? 당연히 입자랑 이 P포인트랑 이어서 이건 뭐다? R1, R2, R3 해서 각각에 대해서 그냥 숫자를 더해주면 된다. 그냥 이렇게 더해주면 된다. 그거고요. 당연히 전기 포텐셜 V는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숫자로 그냥 더하면 되고 당연히 벡터 썸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약간 더 이제 설명해드리자면은 이게 처음에 얘네들이 모일 때도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건 지금 고려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얘네들이 처음에 가까이 붙으려면 이거 자체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그건 묻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따로 포텐셜 에너지를 물을 때 보통 괴를 묻고요. 지금은 입자가 3가 이미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거에 대한 전기 포텐셜을 묻는 문제입니다. 네, 2번입니다. 2번은 문제를 잘 해석을 해야 돼요. 보시면은
질량 M, 전하량 Q를 가진 입자가 멀리서, 파워웨이가 멀리서라는 얘기입니다. 멀리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거 문제를 적당히 멀리서가 아니고, 물리에서 멀리서라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나오면 굉장히 멀리서라고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은, 딱 일반 물리책에도 파워웨이가 의미하는 게 뭔지 써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굉장히 거의 무한대로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파워웨이 무한대 보이나요? 무한대? 포텐셜 에너지 기준점을 입자의 경우에, 뭐 이런 경우에 무한대를 0으로 잡잖아요.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뭐다? 처음에 0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잘 보고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무한대에서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한대에서. 네, 무한대에서. 무한대에서 이제, 입자가 오는 거고, 여긴 뭐가 있냐? 금 원자핵 79E 라는 전하량이 양전하죠. 그러니까. 여기 있고요. 무한대에서 이렇게 V 세로로 오게 됩니다. 전하량은 뭘까요? 여기서 얘가 D 떨어진 곳에서 정지한다고 하나요? 왜 정지할까요? 같은 전하니까 서로 밀어내서 정지해. 순간적으로 정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다? Q가 양전하겠죠. 음전하면 정지할 리가 없잖아요. 붙어버리지. 네. 그래서 얘는 포지티브다. 네, 이거 됐고요. 그다음에 B는 뭐냐면은, 처음에, 여기 써져 있죠. 그러니까 무한대에서 포텐셜 에너지 기준점 0으로 잡아라. 그 말입니다. 예, 무한대에서 포텐셜 에너지 기준점 0으로 잡아라. 그랬을 때, 걔의 총 역학, 그러니까 걔의 역학적 에너지,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텐데, 그것은 처음 키네틱 에너지랑도 같고, 또는 파이널 포텐셜, 파이널 포텐셜은 뭐냐면 D인 곳에 순간적으로 정지하잖아요. 그때 포텐셜 에너지랑도 같다. 그러니까 수식적으로 나타내면 뭐죠?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가 일정할 텐데, 처음엔 어땠죠? 처음엔 입자가 정지했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입자가 아주 무한대에 있었습니다. 포텐셜 에너지 기준점 0으로 잡았잖아요. 이거였고, 나중,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갔죠. 나중 역학적 에너지 어때요? 순간적으로 정지했잖아요. 입자가. 어때요? 얘는 운동 에너지가 없고 포텐셜 에너지만 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걔의 총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하는 도중에는 이거 둘이 더해야 되는데, 그건 맨 처음에 운동 에너지랑도 같고, 맨 나중에 순간적으로 정지했을 때 포텐셜 에너지랑도 같다 이 말이죠. 식은 어떻게 풀면 된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으로 풀어야 되니까 이 두 개의 조건으로 이거랑 같다고 놓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같다고 놓은 거예요. 문제에서 준 조건으로. 그리고 C는 그냥 D를 여기 D로 정리하면 이게 나옵니다. 네, 3번 하겠습니다. 3번은 뭐냐면요. 양전하 Q가 이제 도체 쉘, 반지 및 R인 도체 쉘에 이제 균일하게 분포되고 있는 도체 쉘이 있어요. 그랬을 때 도체 이 쉘 중심에서 R만큼 떨어진, 스몰 R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전기장을 구하여라. 이게 먼저 문제였고, B는 전위를 구하여라. 그게 문제입니다. 전기장을 먼저 구해보면은, 사실 이 문제 너무 간단한 문제니까 굳이 가우스 법칙을 사용해서 뭐 주례 설명할 필요 없고요. 그렇게 해서 뭐 증명이라 해야 되나? 유도해도 되고요. 그러면 좀 더 엄밀한 거고, 그냥 국학 정리에 의하면 어떤 거였나요?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국학 정리는 이런 경우 마치 이 입자들이 이 중심에 모이는 거랑 같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Q가 중심에 있는 거랑 같은 효과가 나왔죠. 어디서? 이 구 밖에서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전기장 E는 K R제곱분의 Q R 이렇게 되죠. 밖에서. 안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안에서는 그 국학 정리에 의하면 쉘 시어림입니다. 그 힘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 인터넷 찾아봐도 나오는데 중력의 경우랑 똑같아요. 입자에 여기 쓰면은 뭐 이렇게 나눠서 하지 않나요, 보통? 그래서 얘가 당기는 힘이랑 얘가 당기는 힘이 어떻게 된다? 예, 결국 같게 돼요. 왜냐하면 얘는 더 이게 뭐 만약에 1대 2면은
얘가 결국 몇 배가 더 많다? 닮은 비가 1대2니까 이 넓이 비는 1대4죠. 그래서 이게 더 4배 더 질량이 커서 더 4배 더 많이 잡아당길 것 같지만 거리가 2배가 됐기 때문에 결국 4배만큼 약해지게 돼요. 네. 거리가 2배 되면 4배 약해지잖아요, 힘이. 그래서 결국 땅의 힘이 같아져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이 이렇게 3차원입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렸는데, 뭐 그런 식으로. 인터넷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이게 간단한 이제 증명법이고, 자세히는 그 좌표를 사용해서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하는데, 그냥 가우스 법칙으로 증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거 가우스 법칙으로 생략하고요. 뭐 그냥 우리 계속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 안에서는 전기장 0이다. 네.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 표면에서 어떻게 되냐? 표면에서 0이에요. 전기장 0입니다. 우리 배웠잖아요. 전기장 표면에서 0이고 도체 표면에서 항상 전기장 0이고 약간 떨어진 지점에서의 도체 그 위에서의 전기장 우리 항상 뭐 엡실론 제곱은 시그마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약간 떨어진 지점이고 정확히 도체 표면에서는 전기장 0입니다. 전기장. 그래서 여기서 이 콜은 뭐다? 도체 표면이나 도체 안에서는 항상 0이에요. 도체 표면 바로 위에서 전기장이 있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우스 법칙 같은 다 배웠습니다. 이거였고요. 이게 전이라 하면 되겠네요. 전이. 보시면은 전기장은 지금 불연속 쪽이죠. 불연속 쪽일 수 있어요. 예, 전기장은 이렇게 불연속 쪽일 수가 있고 전이는 연속적이거든요. 적분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점전하잖아요. 또 이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점전하처럼 생각한 거잖아요. 밖에서는. 그래서 점전하의 전이는 뭐였죠? KR분의 Q였잖아요. 결국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네.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도체구가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은 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R이라고 하면은 Q런 대전 됐죠. 이 바깥에서는 어떻게 된다? 바깥에서는 여기 가운데 점전하 있을 때 얘랑 똑같이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여기 점점점점이죠. 만약에 있었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무한대에서 전이를 0으로 놓는다면은 무한대에서 전이를 0으로 놓는다면은 무한대에서 여기서 어떻게 되나요? 무한대에서 가져올 때 이렇게 사람이 한 일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가져온다 어떤 애를 가져와 가지고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힘이 0이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 네. 빨간색으로 그랬네. 얘는 이제 지워버리고요. 이렇게 이렇게 된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뭐다? 이게 지금 속이 텅 비어있는 도체 쉘의 전이를 이제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네, 4번입니다. 4번 좀 중요한 문제니까 제 풀이 보고 2번 정도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일단 R이 위치가 라지 R보다 큰 곳에서는 앞 문제랑 똑같아요. 앞 문제랑 똑같은데 이 문제는 그 non-conducting sphere 부도체구이기 때문에 이 특정한 이 안에 이 위치에서 힘이 0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아까 봤듯이 이 안쪽에 그 전하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껍질에만 분포하고 있었잖아요. 얘는 이 안에 Q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우스 법칙 쓸 때 Q인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전기장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장을 이 R이 R보다 작을 때 이때 이제 봐야 돼요. 그리고 Q인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9는 닮았기 때문에 이 결국 세제곱의 닮은 비의 세제곱에 결국 밀도가 비례하게 되겠죠. 이렇게 3승하고 Q 하면 어떻게 되나요? Q인이 결국 나오겠죠. 이 큰 게 R입니다. 큰 게 R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다? R일 때 그래서 가우스 법칙을 쓰면은 E.DA는 엡실론 제로분의 Q인이잖아요. 그런데 대칭성에 의해서 얘는 어떻다? 전기장이 당연히 부대칭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이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또한 수직이기 때문에 이 내적 도트도 없어지고 얘 크기도 다 같으니까 밖으로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전기장 크기도 상수니까 결국 이 표면적이 되네요.
네, 표면적, 적분의 표면적이 됩니다. 따라서 이 4파이 r 제곱은 에필론 제로분의 뭐가 되나요? r 세제곱분의 스몰 r 세제곱 q가 되네요. 네, 다시 쓰면 어떻게 된다? 전기장은 4파이 엡실론 제로 r 세제곱분의 qr 이게 답이 되네요. 네, 이게 답이 되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R이 R일 때 전기장이 어떻게 된다? 아까 전에는 전기장이 불연속적이었잖아요. 그래프가 지금은 넣어보시면은 연속적임을 알 수 있어요. 뭐 그건 당연하게 이게 Q가 3차원적으로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가우스면을 이렇게 좀 작게 잡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 QE는 Q랑 거의 이제 변화가 없죠. 거의 같죠. 원래 Q랑. 그런 면에서 보면은 당연히 연속적이어야 된다는 게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전기장은 이렇게 됐고 전위를 해야 되죠. 전위. 마찬가지로 이 R이 위치가 라지 R보다 9보다 바깥에서는 마치 점전화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뭐가 된다? 바깥에서는 KR분의 Q가 된다. 이걸로 된 거고 나왔죠? KR분의 Q. 그래서 K는 쿨롱 상수인데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라젤보다 작은 곳에서는 결국 적분을 해야 돼요. 적분을 해보면은 VR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아까 썼던 것처럼 무한대에서 바로 쓸게요. 아까 썼으니까 두 개를 나누겠습니다. 전기장 그대로 쓰면 되죠. 전기장 어떻게 된다? 쓰기가 귀찮네. R 제곱분의 QDR 또 마이너스죠 당연히. 더하기인데 이 가로를 그냥 없앤 거예요. R부터 R까지 위에 거 그냥 쓰면 되죠. 4파이 엡실론 제로 R 3승분의 QRDR이죠. 얘는 뭐예요? 얘는 적분해보면은 사실 얘의 스몰 r의 라지 r 랑랑 같게 되겠죠? 네. 무슨 말 하는지 알겠나요?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게 되는 순간 이게 되는 거잖아요. R이 9 바깥에서. 그러니까 전위는 이제 연속점이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이 같은 경우는 변수가 이거밖에 없죠. R밖에 없죠. 그래서 적분하면 어떻게 된다?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을 K라고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된다? KQR 세제곱은 그냥 쓰고요. 그 다음에 R만 적분하면 어떻게 된다? 2분의 R 제곱이죠. 2분의 R 제곱. 근데 또 이걸 빼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단지 얘랑 이제 답이랑 차이는 어떻게 된다? 얘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주면은 똑같아요. 똑같죠? 똑같습니다. KQ는 이게 KQ고요. 네, 똑같네요. 네, 똑같고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전기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나요? 이게 라지아일 때 바깥에서는 그냥 제곱꼴로 이렇게 됐고 이게 R 제곱분의 1꼴이었고요. 안에서 어떻게 된다? 안에서는 그냥 마치 그냥 Y는 X처럼 뭐 그런 꼴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꼴. 그러니까 중심에선 어때요? 중심에선 힘을 받지 않겠죠. 구의 중심에선 이게 구의 중심에선 사방으로 당기니까 마찬가지로 힘이 0이 되겠죠. 이게 전기장 그래프였고 전위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전위 그래프는 이건 조금 더 어려운데 일단 R분의 1꼴로 감소하죠. 그래서 R분의 1꼴로 이제 감소하고 얘는 보시면은 마이너스 있고 이게 결국 변수죠. 보시면은 포물선 모양이 돼야 돼요. 2차 함수. 그래서 그리면은 결국 2차 함수 포물선 모양대로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보시면은 당연히 이게 결국 이게 제곱이기 때문에 결국 얘는 양수고 빼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원점에서 가장 빼는 값이 작아지겠죠. 그 말은 원점에서 제일 크다는 얘기겠죠. 수학적으로 딱 보면 보이죠? 원점에서 제일 크다는 거. 그래서 원점에서 전위값이 제일 크게 됩니다. 네, 됐고요. C를 보시면은 이 포텐셜 V의 전위의 최대값을 구하라. 원점에서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0을 넣으면은 바로 이 값이 나옵니다. C는 됐고요. D는 뭐냐면은 무한히 멀리서 델타 Q를 만약에 이제 가져와서 원점까지 가지고 온다. 델타 Q를 그때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을 구하라예요. 뭐 부호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정기하에서 뭐 주어지면 플러스라 생각하시고요. 얘도 일단 플러스라고 생각하시고 둘 다 플러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답을 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부호가 마이너스였다면은 알아서 이 물리에서는 부호 자체가 기호 자체가 부호를 포함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답이 나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플러스 전화였고 얘도 플러스 전화니까 걔는 멀어지려고 하고 있죠. 걔가 멀어지려고 하는데 나는 1로 가게끔 하는 거죠. 네. 양의 일을 하게 됩니다. 양의 일. 양의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된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은 Q 곱하기 V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냥 델타 Q 하고 위에 이거 곱하면 답이 됩니다. 네. 왜냐면은 무한대선 또 0이었잖아요. 부호 생각하지 말고 곱하고 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양의 일을 하는 거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양의 일이고 이렇게 된다. 만약에 얘가 음수면은 자동적으로 얘가 음수가 되면서 음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둘 다 양수라 생각하고 계산했더니 양의 1이네 하고 답을 끝내면은 그게 완벽한 답이 됩니다. 네, 5번 하겠습니다. 5번은 뭐냐면요. 정삼각형 꼭지점에 이런 전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버텍스가 이제 꼭지점이라는 뜻이고요. Equatorial Triangle 정삼각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이 입자 이런 상태를 있을 때 걔의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의 포텐셜 에너지는 뭐다? 처음에 입자 가져올 때 드는 일, 그리고 하나 더 가져올 때는 결국 드는 일이 얘랑도 얘한테도 일을 해야 되고 얘한테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돼요. 총 이렇게 3번 해야 됩니다. 입자가 만약 4개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한 번, 또 한 번 하면 2번, 또 한 번 하면 하나, 둘, 셋 이렇게 6번 해야 되죠. 그래서 4개 이상은 문제 잘 안 나와요. 입자 4개 포텐셜 에너지 구할 때. 지금은 3개가 나왔으니까 3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걔의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됐나요? 전기력에서 R분의 Q1, Q2 하면 됐죠. 이걸 3번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입자가 뭐 이름을 어떻게 붙일까요? 1, 2, 3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1과 2의 포텐셜 에너지 구하면 어떻게 된다? K A 제곱분의 Q랑 마이너스 Q. 그 다음에 2랑 3이랑 해볼까요? 어떻게 된다? A 제곱분의 2랑 3 마이너스 Q 작은 Q.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 3 남았죠? 1, 3하면 어떻게 된다? A 제곱분의 Q 작은 Q.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다 더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뭐랑 없어지나요? 다 더해보면 얘랑 얘가 부호가 이렇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남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 해서 뭐 하겠냐 하는데 여기서 한 개를 더 물어보고 있습니다. B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은 만약에 이 입자를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온다면은 여기까지 만약에 입자가 그래서 여기에 위치한다. 그때 변화계의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라. 그게 문제예요. 근데 결국 바뀌는 것은 이게 2분의 A로 얘도 2분의 A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나머지 똑같죠. 계산할 때 똑같겠죠. 계산하기 똑같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옮긴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얘는 이니셜이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얘 처음에 있던 걸 이니셜이라 그러고요. 바뀐 걸 파이널이라 그런다면 둘이 같게 됩니다. 네, 둘이 같게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묻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걸 넘기면 이게 지워져서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캡처본입니다. 사람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져올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은 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등전이선이잖아요. 뭐 등전이선이라서 산들이 여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사실 뭐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좀 설명하기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결국 포텐셜 에너지가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뭐였죠? 뭐 전기력이 해야 되는 일이 결국 포텐셜 에너지 변화에 이제 마이너스 붙인 거였잖아요. 이게 뭐였죠? 마이너스 사람이 한 일이었죠. 그래서 결국 포텐셜 에너지가 변화가 없게 이동하는 것은 사람이 한 일이 결국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기력이 한 일도 없게 돼요.